자, 올해 한국의 정치는요, 향후 다음 총선, 내년이죠. 2024년 총선과 또 2027년 대선으로 가는 방향을 거의 결정하게 될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첫째, 지금 정치판에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권이 5년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사활적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총선 승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을 윤석열 자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내년 총선 공천도 자기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에 탄핵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당시 새누리당 안에 상당한 숫자의 탄핵에 찬성한 비주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대다수의 공천을 친윤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핵심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친윤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당권부터 확실하게 장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3월 달에 열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대부분을 친윤으로 명확하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윤 정권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실제 공천도 비윤, 반윤들이 대거 공천될 수 있고, 그러면 총선 결과 결국 비윤, 반윤들이 당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윤 정권은 사실상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공천 전에 당권부터 친윤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서 총선을 이기려면 한편으로는 당 내부는 우리가 장악하고 한편으로는 야권을 갖다가 무력화시킨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죠. 지금 야권은요, 겉으로는 그 이재명 앞에 일사불란합니다. 지난 연말에 보면 노웅래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참여해서 부결시킨 거. 그래서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민주당 안에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야말로 반 이재명 세력이 만만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또 다 그 이재명이 지금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노웅래 때 테스트를 해서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데 다 또 동참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 비이재명 세력들이 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난 1월 1일 날 민주당 신년 인사회가 당 내부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고문을 맡고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요, 이재명이 앞에서 우리도 플랜 2, 플랜 3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토끼가 똑똑한데 그래서 항상 굴을 3개를 판다. 요런 말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당이 개딸 팬덤 정치 하나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분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도 있고, 국민의힘이 또 친윤이 전당대회를 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되어서 이 분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분당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한국 정치에서 보면 과거에 그 노무현이 등장했을 때, 또 문재인이 등장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들었죠. 부단협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노무현 때 이 열린우리당이 만들고 새천년 민주당이 갈랐었죠. 또 후단협도 또 대선 때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또 문재인 때 보면 국민의당이라고 안철수 당이 또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민주당이라는 큰 당 내부에 살아남아서 존재해야지 밖으로 나가서 이길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단단히 지금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호남이라는 기반에서 문재인이나 노무현에 대한 시각이 나빠지면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 호남 정서를 얻고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이 영남 정서라는 부분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살려준 적이 없어요. 옛날에 김윤환 씨도 당을 만들어서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기성 제1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새로 분당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분당하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그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생기면 일부가 당을 따로 만든다가 아니라 과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빼도 박도 못할 제3자가 보기에 그것이 분명한 사법 처리의 가능성이 확실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봤을 때도 사법 처리가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국민 정서가 다수가 인정할 수준이 되어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의 원인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지금 의혹 중에서 성남 FC 문제예요. 자, 나머지 의혹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치사한 일이라도 정치 쟁점화가 되기 어려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하나는 성남 FC, 하나는 대장동 의혹, 백현동이고 다른 게 있는데 이미 타이밍을 상당히 놓쳤다고 보고 대장동 의혹 그게 남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이 쌍방울 또 KH 필룩스 그쪽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돈의 일부의 북한 전달 이 세 가지 쪽에서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수사 전개 방식으로 보면 윤 정권이 바뀐 지가 지금 7개월이 지났죠. 7개월 동안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검찰총장에 앉아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의 수뇌부 정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기까지 불리어지는 정권이 되었는데 그 정권에서 검찰이 마음대로 윤을 수사를 하게 됐고 또 경찰 또한 윤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그 속에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을 완벽하게 빼도 박도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서 사법 처리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이 확실하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죠. 그럼 왜 이러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총선까지 시간을 봐가면서 일부러 지연시켜서 총선이 좀 다가올 때 이재명을 확실히 엮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수사라는 것이 그게 기소하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마냥 시간을 끌 수 있는 거냐. 대장동도 일부 사건들은 벌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장동의 몸통 뇌물과 또 50억 클럽, 김만배 관련 자금 추적 등에 있어서는 지금 진전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제 입장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만배의 자살 소동 이후에 새로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21이 주장을 하면 그만큼만 조금 하고 안 하면 수사를 안 하는 듯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에게 꼼짝달싹 못할 사법 리스크로 가서 이재명을 완벽하게 도려낼 수 있겠는가? 자, 윤 정권은 이재명을 왜 도려내려고 할까? 이제 원천적으로는 그런 질문에 도달해야 됩니다. 윤 정권이 이재명을 도려내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일단 자기가 대선이 되면
그야말로 남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 사람의 평소 행태나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닌 나머지 좀 온건한 민주당을 세우고 그쪽과 서로 간에 뭐 협치 주고받으면서 전국을 운영하고 싶고 정권이 설사 바뀌더라도 부담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이 없는 정치를 원하는 윤의 입장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런 희망이 간절하다면 이재명 제거에도 날카로운 칼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7개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 정권의 희망과 또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자체에서 모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가